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은아입니다. 오늘은 탐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리용품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제가 생리용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써보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탐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전에도 탐폰을 사용을 했었고요. 매번 생리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었지만 외음부 쪽이 좀 가렵거나 외음부염, 피부염이 있었을 때 혹은 놀러 갈 때 수영장에 가거나 뭐 물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생리 중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탐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썼을 때 문제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탐폰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탐폰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어요. 템포가 제일 대표적인 탐폰 제품이잖아요. 템포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사기처럼 생겨 있고 그 안에 손뭉치 같은 탐폰이 실이 달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질 안에 넣고 이렇게 눌러주면 어플리케이터는 밖으로 살짝 빠지면서 안쪽에 있던 손뭉치가 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제거를 하면 탐폰은 안에 들어가고 꼬리처럼 달려있는 실이 바깥으로 나와서 질 바깥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이 실은 목적이 뭐예요? 이거를 당겨서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서 탐폰을 샀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쪽에는 탐폰이 어플리케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냥 손뭉치에 실만 달려있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어플리케이터 있는 것도 잘 사용을 못해서 좀 서투르던 시절인데 어플리케이터 있어도 넣기 힘들고 아프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손으로 넣으래요. 그냥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뭉치가 내 손가락보다 더 커요. 그거를 내가 손으로 잡고 넣으려면 이렇게 잡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손가락이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외국에는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외국 여성들,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좀 구조상 골반이 조금 더 넓고 부드러워요. 동양인들보다는 좀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찰하고 해보면.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탐폰을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탐폰 사용률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80% 정도가 일회용 생리대를 쓰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일회용 생리대랑 탐폰이랑 반반 될 정도로 사용을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 일단은 질 안에 뭔가를 넣는다, 내 몸에 뭔가를 넣는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저처럼 처음 사용할 때 아프거나 불편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게 이물감이 좀 들거든요. 앉거나 있을 때 약간 눌리는 느낌, 불편한 느낌, 그것 때문에 사용하기 싫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탐폰은 사용이 또 익숙해지고 하면 굉장히 편해요. 일단은 외음부에 생리열이 묻지를 않죠. 그런 부분도 편하고, 생리량이 많으신 분들도 탐폰을 하고 생리대 가벼운 거 착용을 하시면 그렇게 밖으로 많이 새지 않고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용상의 불편감, 그리고 내가 내 질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탐폰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요. 일반적인 탐폰 사용에서는 일어나지는 않고요. 우리가 탐폰을 체내에 8시간 이상 넣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때 넣지 않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교체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뭐 스트릭트하게 지키면 좋기는 한데 그 정도를 넣어놨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체내에 너무 오래 넣어놨을 때, 정말 이게 썩도록 넣어놨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탐폰은 생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생리를 해서 생리열이 탐폰에 묻게 되면요, 피는 굉장히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요. 영양을 막 주거든요. 그래서 균을 막 이렇게 증식을 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피를 머금고 있는 이런 것들은 몸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제때 제거를 하지 않고 몸속에 오랫동안 넣어둔 것들, 한 달, 2달, 석 달 등 그런 탐폰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일반적인 감염보다는 염증이 심하게 되면 내 몸 안에, 피 안에 세균들이 돌아다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열도 많이 나고 몸도 아프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쇼크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는 건데, 그거는 뭐 탐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수술을 하고 피 묻은 꺼즈가 내 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나한테 쇼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감염원이 들어있는 거거든. 이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역할을 탐폰이 일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때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폰을 자꾸 내가 넣고 빼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 내가 인지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깜빡깜빡 잘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 먹고 자꾸 필름 끊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탐폰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내가 탐폰을 넣었는지 뺐는지 안에 들어있는데 또 다시 넣으시기도 하고요. 제가 2개를 빼드린 적도 있거든요. 2개를 넣어두고 냄새가 나요. 분비물이 많이 나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넣고 빼고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넣기 전에는 하나를 뺀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 정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을 때는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술을 자주 마셔도 나는 필름 안 끊긴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는 할 수 있다, 그러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인사불성이 돼서 끌려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내 인생에서 좀 많다, 이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만져보면 밑에 실이 만져져요. 꼬리처럼 이제 실이 달려 있거든요. 탐폰을 뺄 때 사용하는 거, 그거 만져보고 빼시면 돼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럼 거울 비춰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뺐는지 안 뺐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러시면 산부인과 오세요. 저희가 탐폰 빼드리는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당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탐폰을 넣어놓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우리 굉장히 흔하게 보는 거니까 편하게 와서 저희 탐폰이 들어있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일 많이 빼는 거 탐폰, 그 다음 콘돔 많이 빼드리는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병원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탐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잘 체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탐폰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리대를 쓰면서 생리대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탐폰을 넣어서 독성 쇼크 증후군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탐폰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세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탐폰 자체에 독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생리대에서는 독한 화학 성분이 있고 이런 거랑 관련 없이 펄프 자체에도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토피가 있으시다든지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리대를 하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게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생리대 자체도 그렇지만 생리대를 하고 있다 보면 왜 통풍이 잘 안 되니까 땀도 채이고 생혈도 묻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에 닿는 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는 생리대를 자주 갈아주는 거 첫 번째 해보셔야 되고요. 향이 있는 생리대, 뭔가 이제 첨가되어 있는 생리대라고 하면 내가 뭐에 알러지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무향인 생리대로 바꿔보셔야 되고요.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생리대가 있었는데 나는 이걸로 갈아탔어. 그 이후부터 계속 피부염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겨. 그러면 이 생리대가 나한테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걸로 돌아가시든지 다른 종류로 바꿔보시든지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된다,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탐폰을 쓰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탐폰은 피부 자극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음순의 염증, 대음순의 염증 계속 반복되면서 피부가 막 변형이 되고 이런 분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회용 생리대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탐폰 같은 걸로 넘어오시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탐폰 사용을 일반적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탐폰이 난 불안하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컵도 사용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탐폰보다 생리컵이 넣기가 힘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또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소독해주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도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한테 권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고요. 탐폰 같은 경우는 외용도 깨끗하게 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어플리케이터 사용해서 넣으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생리할 때 생리용품 옵션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탐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붙이는 생리대 그거 하나였고 그냥 좀
흡수되지 않게 생리혈이 새지 않게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요즘 나오는 생리 팬티는 생리 팬티 자체에 이게 생리혈이 흡수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탐폰도 있고 생리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일회용 생리대 그리고 가끔 탐폰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생리용품들을 한번 써보고 리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게 폐경되기 전에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 리뷰를 좀 하나하나 올려볼게요.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